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트라에서 매년 나오는 그, 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일단 살아있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인데요.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어, 코트라 자체적으로는 뭐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국내 유일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 사실 뭐 코트라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생각일지 몰라도. 예.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파트 1은 퓨처 테크에서 AI 삶과 산업을 혁신하다. AI 위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챗GPT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AI가 굉장히 어, 중요한 테마를 이렇게 부각하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AI가 산업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옵티마이즈 모빌리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 항공인데 이 도심에서 낮은 지역의 그 항공 그러니까는 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움직이는 거 혹은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어, 지속 가능한 미래, 친환경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커스터마이즈 익스피리언스가 죠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생활 속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런 ICT 기술,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와 있는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저기 코트라의 이 매년 나온 이 보고서는 코트라 자체가 1962년 설립됐고 이제 올해가 62년째예요. 62년 설립됐는데 62년째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84개국의 129개 도시에 무역관이 나가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서부터는 300여 개 가까운 리포트를 각 그 국의 각 도시에 있는 무역관에서 이제 리포트가 들어오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국내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트렌드가 될 만한 산업 키워드를 소개하고 한국이 선두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책을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매년마다 나오는 뭐 그다음 해 예측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예측서에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말장난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장난은 제가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기분이 나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데이터, 생생한 어떤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건 그냥 그 잘못하면은 소설 쓰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설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구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AI 삶과 산업을 혁신하다. 그리고 그 서브 주제로서는 AI로 만들어가는 일상, AI가 만드는 산업의 미래, 그다음에 AI 물류혁명.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제가 되게 커졌는데요. 네. 그걸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에는 특징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이 도시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가. 예. 도시가 나오고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두 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재미있는 어떤 그 특징일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바라기는 요 코트라에서 제가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하질 못했는데 지도상에 이런 걸 좀 표시를 한번 해주고요. 세계 지도상에. 그리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중복되는 거, 어떤 항목에서는 여기서 중복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 보여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퀴리는 이 파킨슨병 환자를 걷게 하는 AI 신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파킨슨병 환자를 보면은 몸을 잘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막 손을 떤다거나 다리를 떨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운동하는 그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파킨슨병은 그게 아니라 어,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퇴화하고 사라지는 질환으로 이 뇌로부터 운동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야지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디디면 우리가 한 걸음만큼 걸어가면 되는데 그 신호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이 얼마큼이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막 걷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건강하다 그래도 근육을 조종하는 운동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리에서는 거기 그 공과대학에서 어떤 그 이 로보틱스를 하는 교수님과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발에다가 그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원래는 뇌로부터 나야 되는 신호인데요. 신호를 발에 신발에서 전달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햅틱 형태라 그러는데요. 햅틱 형태는 이제 어 진동이나 압력, 충격을 발생시켜서 이제 신호를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핸드폰에도 이런 햅틱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촉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발에다 신호를 줘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내에 액추에이터 프로세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어떤 제어하는 프로세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제를 하고 이게 딱 분석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얼마큼 더 걸으면 되겠구나. 그런 신호를 줘가지고 발이 움직이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그냥 그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이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고 뭐 10m라도 걷고 예,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뭐 기적처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과 그 센서 기술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생체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서 사람을 보다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신발에 이게 신발 이름이 누슈인데요. 누슈에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런 앱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보폭, 다리 각도, 팔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정도, 보행 속도, 이동거리, 균형, 계층과 같은 30개 이상의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햅틱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발을 디디세요, 발을 들어 올리세요, 뭐 이런 신호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퓨리 연방공대 멀티스케일 로봇 공학 연구실에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시보드와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줘가지고 맞춤 진료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꼭 신발뿐만 아니라 이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은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막 흘리고 이렇게 떨리면서 제어가 안 되잖아요. 팔 같은 거. 그럼 팔에도 이런 장갑을 끼워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듣는 소리 AI 시각화 장치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에서부터 누가 생각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시연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 도쿄의 지하철은 한번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쿄 지하철은 뭐 민간 지하철도 있고 공영 지하철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다 각각 다르니까 노선도 틀리고 엄청 복잡합니다. 언제 어떤 어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 타가지고 어떻게 또 환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그러면 진짜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제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뭐 어디서 열립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음성으로 막 이렇게 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 청각장애인 여기서는 이제 그 농난청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농화 그러면 이 말을 못하는 분이잖아요. 난청이는 듣지 못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보통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니까는 이게 그 무디게 되고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후지스에서는 이게 농난청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소리를 시각화하는 에키마토페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